자, 안녕하세요. 자, 2019년 1회, 2회, 2020년 1회,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어떤 유형, 몇 문제씩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번부터 볼게요. 2000, 지금 2019년 1회고요. 13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빈농, 광산, 노동자, 소상인 등이 봉기하여 청천강 이북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다. 정주성에서 광군에게 진압됐다. 세도 정권의 수탈 때문에 일어났던, 특히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로 일어났던 것은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 만적의 난은 이게 최충원의 노비거든요. 최충원의 노비이기 때문에 고려 무신집권기 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은 문벌귀족이죠. 자기의 딸을 세 명이나 왕에게 시집을 보냈고 또 왕보다 높은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그 왕이 눈치를 채고 제거하려고 하니까 난을 일으킨 거고요. 원종과 에노의 난은 신라 시대 때 특히 말에 왕권 다툼이 중앙의 왕권 다툼이 치열할 때 농민들이 그 세금이 계속 올라가자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어났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세도 정권의 수탈 때문에 일어났던 게 홍경래의 난이 있고요. 1811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임술년에 임술 농민 봉기거든요. 요거는 1862년에 일어납니다. 어디에서부터? 네, 진주에서부터 일어나죠. 진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어느 한 지명을 넣지 않고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다. 뭐 때문에? 세도 정치 때문에. 요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자, 그럼 요거는 조선 후기에서 근대 개항기로 넘어가는 세도 정치 시기 때 문제가 나온 거고요. 14번 가에 들어갈 인물은 자, 이름, 생몰 연도 1851년부터 1894년 주요 활동 정부의 근대개혁 추진 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네.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여기 앞장섰던 인물이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그리고 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옥균 말고도 서광범, 박영효 이런 인물들도 있어요. 정약용은요. 조선 후기 실학자죠.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최익현은요. 최익현은 1870년대 개항을 반대하면서 외양 일체론을 내세웠죠. 전봉주는 1894년 일어났었던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녹두에 비유돼서 녹두장군이라고도 불리고요. 여기는 이제 개화기 때 문제가 나온 거예요. 15번을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볼까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게 이제 상선인데 1886년에 우리나라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침몰당했던 배거든요. 이걸 구실로 1871년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했죠. 이때 어제연 등이 이끄는 조선군과 미국이 결사항전을 벌였다. 어디에서? 광성보에서. 네, 그래서 병인박해, 신미양요, 울미사변, 이모군란. 정답은 신미양요죠. 2번. 병인박해는 1866년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사건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신부 9명이 죽는 바람에
병인 양요로 이어지게 되죠. 을미사변은 1895년에 우리나라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 민비 시해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고요. 이모군란은 구식 군대에 대한 신식 군인의 차별, 그래서 구식 군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입니다.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래서 지금 이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신미양요라고 할 수 있죠. 자, 개항기 때 급진개합하였던 김옥균, 그리고 개항기 때 일어났던 사건 신미양요, 그리고 세도 정치 때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 좀 더 볼까요? 16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고종은 일제의 침략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이게 언제입니까? 네, 1907년이죠. 헤이그 밀사 사건이잖아요. 근데 고종의 퇴위는 헤이그 밀사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다가 되는 거죠. 헤이그 밀사 사건이 되는 거죠. 정답은 다네요. 대한제국 수립은 언제냐? 1897년. 한일 의정서 체결은 1904년. 을사늑약은 1905년. 한국이 아니라 한일 강제 병약 조약 체결은 1910년입니다. 고종의 퇴위는 1907년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갈 곳은 다에 해당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전에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 시기부터 개항계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17번. 가에 해당하는 기구의 이름은 이라고 했어요. 1894년 전주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파병 소식을 접한 뒤 정부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하였다. 이후 전라도 각지의 자치기구인 뭐를 설치하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직강소입니다.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었던 기구. 자, 별기구는 신식군대잖아요. 근데 일본군 장교를 교관으로 두었고요. 총독부는요, 강제병합 이후에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 통감부는 을사득약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보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침략하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을 둬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침략을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좀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게 통감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다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하여 창립한 단체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운동을 한다. 여기부터는 보니까 일제 강점기 이후라고 할 수 있어요. 일제 강점기 이후. 자, 일제 강점기 이후거든요. 1910년대 이후니까 지금 다른 회차 때 다른 것을 좀 더 보고 우리가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2019년 2회에 개항기 때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볼게요. 13번 보죠. 강화도 조약이네요. 다음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의 일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한다. 여기 보세요.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체결했고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불평등한 내용의 핵심은 여기 보면 식관, 이게 치외법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을 못하게끔 허용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도 정치의 원인이 되었다? 아니죠. 세도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척합이 건립의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해당이 없죠. 척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미양요 마치고 나서 전국에 세워진 비석이고 금난 정권 폐지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위의 내용 조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치외법권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다 라는 것. 자, 강화도 조약 개항기 때 문제가 하나 나왔고 14번 다음 내용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며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고 신식군인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은 구식군이 불만을 일으켰다. 이게 이모군란이죠. 1882년에 이모군란이 또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앞에 문제에 1회 때 보세요. 1회 때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모군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답만 확인하면 안 되고 답이 아닌 것에서 나왔던 사건이 그 다음 회차 때 뭘로 나오는 거야? 문제로 지금 물어보는 거야. 14번 문제로. 그러면 다음번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아관파천이나 을미사변이나 정미의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아관파천은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갔던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을미사변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1895년에 명성황후가 경복궁 가장 위쪽의 건천궁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정미의병은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합류해가지고 역할을 했던 그 의병이 정미의병이에요. 가장 전투력이 강했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그 의병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강력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으니까 군인들이 무기도 갖고 갔을 거고 군대에서 훈련받은 어떤 노하우도 전수됐을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이지만 앞 회차 문제를 분석했을 때 요런 아관파천이나 을미사변 정미의병이 다음 회차나 이번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5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후 프랑스는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완강한 항전에 부딪힌 프랑스군은 스스로 철수하였다. 자, 갑신정변은 1884년에 김옥균, 서광번, 박영효 이런 급진개화파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거고요. 그런데 지지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죠. 갑오개혁은 급진개화파가 아니라 온건개화파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했던 개혁입니다. 병인양요는 1866년에 병인 박해 때문에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왔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하고 연결되는 건 병인양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유시 참변은 1921년에 러시아의 스바보드니가 자유시인데 자유시에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당시 그 적색군에 의해서 무장을 해제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죽었거든요. 독립군이 자유시에서 죽었다. 그래서 참변을 당했다라고 해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병인양요. 병인양요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여기 다른 사건들도 기본적인 개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 나왔고 이모군란 나왔고 병인양요가 나왔어요. 일제강점기 전에 세 문제. 네 번째 보죠. 기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역은 고려 발해 등의 영토였다. 조선과 청은 모호한 영토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1909년 일본은 뭐를 청해 영토로 인정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이게 뭡니까? 간도예요. 1번이죠. 독도 이야기가 나오려면 안용복이 등장하거나 그리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강제 편입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그래야 돼요. 거문도 같은 경우는 1885년부터 1887년 동안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점령을 했어. 영국이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략 위치가 어디 있냐면 한반도에서 보면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그래서 요 위치라는 것. 위화도는 어디입니까? 위화도는 이성계가 여기 압록강 옆에 한강의 뚝섬처럼 강이 퇴적돼서 만든 섬인데 이 섬에서 회군을 하죠.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그 섬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간도입니다. 간도. 특별히 이제 간도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게 하나의 키워드고요. 또 1909년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한다는 협약. 이 협약이 네 글자로 간도 협약이에요. 일본이 만주에다가 철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청나라는 간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대한제국 때 이범윤이라고 하는 분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도 관련해서 등장하는 키워드 이범윤이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다음 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대한국 국제재정, 9번 신참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광무개혁 추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계 발급. 이게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고종이 황제로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발표했던 사건. 그래서 방향은 9본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조한다 라고 해서 개혁을 추진했죠. 광무라는 연호를 가지고. 대한제국입니다. 고구려, 고려, 부여, 고구려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부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3.1운동 얘기거든요. 3.1운동 무단통치.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 1910년 이후니까 그 전에 개항, 조선 후기부터 개항 때까지 세도정치 시기부터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나왔네요. 5문제.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몇 문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문제. 그러니까 보통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던 시기 전까지는 한 5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0년 1회, 올해 4월에 나왔던 시험 한번 볼게요. 자, 14번.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서원철폐, 맞죠? 경복궁 중건, 맞습니다. 22담론은 백제의 무령왕 때. 그리고 노비한건법은 고려 때. 4대 광종 때 정책. 정답은 1번이네요. 흥선대원군은 연도로 보면 10년을 집권했는데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군대 명칭. 개항 이후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며 신식 군대인 뭐를 별기군, 바로 나와야죠. 별기군을 창설하고 90군대의 규모를 축소했어요. 90군대는 5군형이 있었는데 이거를 몇 개로 줄이냐면 2형으로 축소하죠. 그리고 이제 이 축소됐으니까 정리해고가 된 거잖아요. 5개에서 2로 줄었으면 3개가 없어진 거잖아. 거기에다가 90군인들이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했고 분노해서 봉기한 게 무슨 난? 이모군란이다. 이모군란은 선지로도 등장했어요. 볼까? 언제? 여기도 보면 2회 2019년 2회에 이모군란이 지금 문제로 한번 출제됐어. 그치?
나온 거에서 또 나온다고. 이모군란. 신식군대 별기군 창설했던 거. 근데 여기에 보면 이모군란이 답은 아니지만 여기 또 등장해요. 4번에.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답이 아닌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이건 지금 연속해서 나온 거야. 이모군란 문제는 아니지만 별기군을 물었잖아.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 일어났던 거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2번, 3번, 4번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야. 삼별초는 고려 때 몽골에게 끝까지 항쟁을 했죠.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진도로 가서 그리고 제주도로 가서 까지 저항했다. 자, 화랑도는 신라시대 때 한 명의 화랑과 수십 명의 낭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수련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국민 통합적인 기능도 했고 나중에 그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은요. 1941년 충칭에서 김구 선생님이 세웠고 주로 이제 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일본이 원자폭탄을 받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진공작전까지 못했지만 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했던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부대. 자, 그 다음 16번을 보죠.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억의 역사적인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개혁하려는 반봉건적 성격과 일본을 비롯한 외세 침략을 물리치려는 반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합쳐진 게 뭐냐? 합쳐진 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이 언제 있었냐? 1894년에 있었다. 정답은 3번. 동학농민운동은 누가 주도했냐? 전봉준이 주도했다. 전봉준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언제 나왔냐? 2019년 1회를 봐봐. 여기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이게 문제로 된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걸 우습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봉준이 여기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봉준을 공부하면 동학농민운동을 공부했을 거고 동학농민운동을 바로 이 반봉건적 반침략적 성격이 핵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나머지 무신정변은요. 무신정변은 고려 때 문신들이 무신을 차별해서 그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으켰던 난이죠. 무신정변이. 나당전쟁은요. 나당전쟁은 신라가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자 육지에서 매소성 그리고 바다에서 기벌포에서 한 번씩 붙게 되죠. 그러면서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불완전하지만 대동강에서 원산만 아래로 통일을 하게 되더라.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고등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자발적인 운동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고, 일본이 뭘 세웠다고?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개항 일제강점기 전까지 3개 나왔어요. 17번. 다음 작품들이 제작된 시기로 옳은 것은 김홍도 서당, 신윤복 단오풍정. 신라는 왜 조선수를 전해 주었다. 이거는 이제 신라시대죠. 삼국시대고 한글 소설을 비롯한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맞죠?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서민 문화의 발달이거든요. 그리고 송의 기술을 받아들여 고려청자가 제작되었다. 고려청자니까 고려네. 시대가 몽골을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8만 대장경을 제작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말이겠네요. 몽골 침입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김홍도 서당이나 신윤복 단오풍정은 풍속도로서 조선 후기 때 많이 그려졌지. 그래서 그 시기 때 같이 한글 소설을 비롯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판소리 같은 것도 많이 불려졌고 서민들이 시도 잘 썼나 봐요. 사설시조 같은 시도 이때 썼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선 후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지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1910년대 이후 되니까 몇 문제 나온 거야? 4개 나온 거네? 4개? 또 있을까? 자, 그래서 보통 일제강점기 전까지는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5문제 정도가 나온다. 혹은 4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인데 그때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침략당했는지에 대한 문제하고 그 침략에 맞서서 어떻게 싸웠냐, 저항했냐의 측면입니다. 그럼 볼게요. 2019년 1회부터. 자, 1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다.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하여 창립한 단체. 1927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하였다. 이게 이제 이념의 통합이거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이념이 아닌데 이게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신간회라고 하는 거고 북로군정선은 김자진 장군이 언제 그 청산리 대첩이라고 일본군을 무찌를 때 이 북로군정서 독립군 부대가 함께 했다는 거고요. 조선어학회 같은 경우에는 1931년에 여기서는 이제 표준어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한글 맞춤법 같은 것을 정했어요.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교를 위해서 설치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해서 선생님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니까 이건 침략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침략에 어떻게 저항했느냐의 측면에서 하나 나온 거고 19번 가해당하는 지역은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 땅임을 주장했다. 러일 전쟁 중 어디를 자국의 영토로 불법으로 편입했다. 이게 뭡니까? 독도예요. 독도. 자, 간도는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간도는? 그렇지.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그 다음에 간도관리사 대한제국 때 누구를? 이범윤을 보냈다. 간도관리사. 그리고 간도협약. 청나라가 철도를 까는 조건으로 일본에게 인정해준 것. 1909년이죠. 간도협약. 거문도는 계속 이것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남하 정책 저지를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더라. 제주도는요. 현대사의 4.3 사건, 4.3 항쟁이라고도 하는데 교과서에 4.3 사건이라고 나오니까 그 용어를 쓸게요. 4.3 사건 때 어떤 분단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탄압이 심했던 지역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1919년 3월 1일 대규모 만세 시위는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의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일제는 헌병, 경찰, 군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체포하였다. 무슨 운동이에요? 3.1운동이잖아요. 3.1운동.
단발령을 실시했다. 이거는 을미개혁 때 1895년 때고, 광무개혁을 시작했다. 이건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은 언제야? 1897년. 독립협회를 창설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 미국 이름이 제이슨인데 필립 제이슨인데, 이 서재필 박사가 1896년에 세웠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건 1919년 3.1운동의 결과죠. 3.1운동의 결과로서 상하이에 세워지게 되죠. 역량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21번 가해당하는 단체. 김구는 뭐를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벌임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으려 하였다. 그 일원인 윤봉길은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다수의 고관을 처단했다. 이게 이제 한인 애국단입니다. 한인 애국단. 윤봉길도 있지만 이봉창도 있어요. 이봉창이 일왕 폭살 시키려고 했던, 이게 한인 애국단이고, 그리고 이제 윤봉길이 있다. 안 끝났어? 윤봉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어났었던 거죠. 근후에는요, 1927년에 세워졌고요. 신간회의 자매 여성단체예요. 자매단체로서 여성들이 주초가 된 거고, 조선형평사는 1927년에 진주에서 누가 백정들이 어떤 신분 차별 의식에 대한 저항으로 만든 거고요. 신민회는 방법의 통합이었죠.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 방법과 비폭력적인 방법이 다 필요하다라고 외쳤던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1907년에 세워졌고요. 여기서 이제 폭력적 방법으로 내세웠던 게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있고요. 비폭력적인 거는 이제 학교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인 애국단. 이것도 지금 이제 어떻게 싸웠느냐, 저항했냐는 측면이에요. 이것도 3.1운동도 우리가 어떻게 일제에 저항했느냐의 측면의 문제였고, 여기 보면 민족유일당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간회가 왜 세워졌냐? 결국에는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하나 됐던 것은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22번은 이제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여기서부터는 또 현대사의 문제네요. 지배정책. 요거는 23번까지만 볼게요. 요거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1910년대 일제 식민지배 정책, 헌병경찰 제도. 이제 1910년대 때는요, 국제보상운동, 토지조사사업, 물산장려운동, 반공령. 토지조사 사업이거든요. 땅 뺏기죠. 반공령은 1890년 그 황해도나 함경도 지방에 곡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지방관이. 근데 일본에 통보를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상금 물고 다시 취소하죠. 그게 반공령이고,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나라의 빚을 국민들이 스스로 갚자라고 했던 대단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있고 나서 금모으기 운동 했었거든요. 그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던 역사적인 뿌리를 찾으라면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국제보상운동을. 물산장려 운동은 조선 사람은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구호를 바탕으로 1920년대에 진행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침략했냐, 우리를 못 살게 굴었냐는 한 문제. 총 5문제가 나왔네. 일제 식민지 전에까지 5문제, 일제 식민지 이후로 5문제.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는 우리가 어떻게 싸웠냐,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침략했냐, 우리가 싸웠냐는 4문제, 어떻게 침략했냐는 한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2회 문제를 볼게요. 2회 문제는 일제 강점기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어떻게 침략 당했느냐,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자고. 자, 18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1운동으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낀 일제가 실시한 통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게 이제 20년대로 넘어가는 거죠. 문화 통치. 되게 좋은 통치 같잖아, 문화적으로. 그게 아니야. 이게 민족 분열 정치거든. 이때 친일파들이나 우리나라 뭐 자치론, 주권을 접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실제 양두구육이에요. 양의 머리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겉만 그럴싸하다는 거야. 자,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 이것도 이제 1910년대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나서고요. 그리고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했다. 이게 정확하죠. 그리고 헌병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도 이제 1910년이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해당 사항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싸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침략을 당했느냐야. 10년대 때는 무단 통치로 당했다면 20년대 때는 그래도 1919년 3.1 운동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문화 통치, 일본이 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바꿔주는 듯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죠.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 독사실론을 통해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일제히 역사 왜곡이 심한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 상고사 독사실론 저술했어요. 신채호입니다. 이거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고요. 백나무는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써요. 그럼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보편적인 발전의 단계를 거쳤다 라고 하면서 일본이 조선은 발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정체성론에 대한 반박이에요. 식민지 사학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있고요. 자, 이상설은요, 충북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인데 헤이그 특사로 보내지게 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세 분이. 장지연은 황성신문의 주필이었어요. 글을 잘 쓰셨죠.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시일야 방성대국을 썼어요. 논설을 하루 종일 목놓으느라. 장지연 언론상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이분이 좀 친일 논란이 있어요. 그 매일신보라고 일제 강점기 이후에 기관지거든요. 거기에서 일본을 좀 이렇게 찬양하는 논조의 글을 꽤 많이 쓰셨습니다. 물론 그게 기자로서 쓴 게 아니라 기고에서 쓴 거라고는 하지만, 소속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유지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면 변절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962년에 훈장이 올라갔다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언론 쪽의 친일인으로 친일파로 등재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훈장도 박탈됐는데 이게 그 문제 제기해서 다시 이제 법원에서는 그
그걸 취소하고 인정해 주긴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의 측면. 그래서 출제의 경향을 보면 검정고시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어떻게 침략됐느냐는 그 한두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가 한 네 문제. 그러니까 몇 문제예요? 거의 뭐 80% 이상이 그렇게 나오겠다. 요거는 이제 민족주의적인 사학자들 또는 민족주의 그 언론인들 이런 분들의 저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고요. 20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기억은 가보개혁 이후 법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이와 같은 차별대회 항의의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지금 조선 형평사가 등장했어요. 백정이 뭐 하는 분이에요? 도살업자, 도축업자,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그 썰고 뭐 하는 지금으로 치면 정육점 사장님 정도 되겠죠. 고깃집 사장님. 근데 이분들이 신분이 천민이었는데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철폐됐는데 여전히 이분들을 보는 시선이 천민이다라는 시선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형평운동, 형평이라고 하는 게 형평이 저울형자거든요. 저울 위에 사람을 달면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사람의 무게가 같은데 왜 백정이라고 그렇게 차별하고 보냐? 똑같이 대우해달라라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거 언제 어디서 나왔죠? 여기 보시면 2019년 1회 때가요. 2019년 1회 때 1회 때는 없고 2019년 2회 때를 보면 2019년 2회 때 여기 나왔네요. 도축업자가 나왔고 2020년을 볼까요? 네, 어디서 봤더라? 잠깐만요. 전봉준, 박해, 동간부, 북로분정서, 정용운동 여기 나왔네요. 1회 때 21번에 전주, 진주에서부터 백정들이 일으켰던 조선 형평사 그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백정들 형평운동 기억하시고 21번 두 사람의 대화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은 3.1운동 이후 독립군이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에 대해 알고 있니? 홍범도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있었죠. 명란대첩은요. 임진왜란 때 누가? 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있어라는 말로 유명하죠.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쌍성보 전투는 지청천이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일본하고 싸웠어요. 연합군이 이루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싸웠냐는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 한국 광복군의 역할. 광복군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아까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광복군이 2019년 이외에 나오나요? (2019년) 거 2020년에
여기 나오죠. 2020년 선지로 4번 선지로 등장했었어요. 2020년 1회 올해 4월 시험에. 근데 2019년 2회 때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나왔어요.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진공작전 준비했다. 맞고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 이제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선전포고를 했다. 선전포고 했고요. 네, 인도와 미얀마 전선 연합군과 공동작전 전개했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1941년에 김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정식 부대예요. 부대. 이것도 이제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한 문제고요. 뒤에는 현대사인데, 요거는 이제 근대 문제네. 두 사람에 해당하는 종교는 했어요. 단군 숭배 사상 대종교거든요. 원불교는 이제 불교 종파고요. 천도교는 동학 농민, 동학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천주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화기 때 문제네요. 그러면 2019년 2회 때는 일제강점기 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까지 6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사 때는 2문제 나왔네요. 자, 그거는 현대사만 묶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2020년 올해 1회에는 봅시다. 191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때 뭐가 나왔나?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회사령. 맞죠? 1910년대 회사령은 허가를 받았어야 돼. 허가제. 1920년대에는 신고제고, 산미 증식계획 1920년대 쌀 뺏기지 맞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야. 1992년이니까 이게 아닌 거고, 토지주사 사업은 1910년대 땅 뺏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어떻게 우리가 침략 받았느냐. 근데 문제 유형을 보니까 침략 받은 거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로 많이 낸다기보다는 그 침략 받는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저항했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3.1운동 이후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가 통합되어 수립됨,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함,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함.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 어디에서 나왔어? 이것도 거슬러 가볼게. 2019년 2회. (1회였나) 1회로 가볼까? 2019년 1회 여기 나왔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게 3.1운동이 거적적 운동인데 이것의 역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거라고 20번에 나왔고, 그럼 2020년 올해 1회 1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었고 지금 다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나온 데서 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3.1운동 이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가 통합되어 수립됐고, 상권 분립에 기초한 공화제, 연통제, 교통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집강소도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때 자치기구였다. 어디서 나왔냐고? 이것도 한번 볼까? 자, 집강소 2019년 1회 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17번에 가에 해당하는 기구 이름. 1894년 전주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은 외국군대 파병 소식을 접한 뒤 정부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하였다. 이후 전라도 각지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이게 집강소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집강소도 중요하다는 거야. 답은 아니지만. 알겠지?
독립협회는 선지에 많이 등장했으니까 어쩌면 2회 때 2020년 2회 때 이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1896년 독립협회는 서재필 박사에 의해서 세워졌고 독립문이라든지 또 뭐 했습니까? 독립협회라든지 이런 거 단체 만들었죠. 조선어 연구에도 은근히 나옵니다. 조선어 연구에는 1920년대고요. 가게 하나를 정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했다든지 이런 게 다 출제 리스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20번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요건 현대사고. 자 21번으로 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1929년 열차에서 조선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 학생과 이를 말리던 조선 학생이 충돌하였다. 경찰이 이 사건을 일본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처리하자 조선 학생들의 민족 차별 중지, 식민지 교육 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1929년 11월 며칠입니까? 6일인가? 그래서 이날이 학생의 날이라고. 자,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시해 당한 사건,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호, 서강범 등 급진 계합파들이 일어났던 것, 물산 장려운동은 1920년대 우리나라 물품을 쓰자는 운동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가죠. 요거 정정할게요. 11월 3일입니다. 6일이 아니고 3일. 자, 22.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달의 역사 인물. 1868년, 1943년 대한독립군 촌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중량. 이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사망하였다. 이게 홍범도거든요. 홍범도 문제가 전에 때도 나왔어요. 이게 봉오동 전투. 두 사람에 해당한 역사적 사실. 3.1운동 이후 독립군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에 대해 알고 있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봉오동 전투거든요. 이걸 이끌었던 분이 홍범도예요. 여기도 보시면 2020년 1회에 홍범도 아예 문제에 나왔죠. 봉오동 전투. 김자진도 많이 나오고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있었고요. 자, 김구 민족 지도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끝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호했던, 지키려고 했던 분이고, 김옥균 이것도 나왔죠. 갑신정변. 그리고 서재필은 1896년 무슨 협회? 네, 독립협회 창설. 연관이 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재헌국회는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이라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뭐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현대사네요. 현대사.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것 자, 2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을사늑약의 결과 통감부 설치. 이게 1905년이죠. 통감부 설치하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외교권이 박탈당했어요. 이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척화비는요. 1871년 신미 양요가 끝나고 척화비가 세워집니다. 조선통신사는요. 숙종때, 조선시대 숙종때부터 한 12차례 보내지게 되고요. 400년 동안 200년 동안 한 번 갈 때 규모가 한 400명 약 400명 그래서 200년간 한 12차례 정도 보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선진 문물을 전파해 주는 거죠. 전파의 의미가 있다.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도가 돼서 했던 것.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어떻게 침략 방해했는지, 어떻게 저항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중에서 우리의 침략을 알고 있는지는 한 문제, 어떻게 저항했는지는 네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뭘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싸웠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현대사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사는 광복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광복 이후에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43년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해야 돼요. 여기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거론됐다.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텐진 조약은요, 우리나라하고 체결한 게 아니라 청나라하고 일본 간의 조약이에요. 1884년에. 남북 협상은 1948년 4월에 김구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죠. 근데 여기서 합의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했던 회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넘어서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신군부는 광주 나왔으면 뭐 광주의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해서 저항했고 계엄군은 무력 진압했다. 5.18 민주화 운동이죠. 4.19 혁명은 1960년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자, 12.12 사태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켰죠. 결론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농촌이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 때 했던 거고요. 25번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으로 오른 것. 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고, 주요 내용은 경의선을 복구한다. 또 이산 가족을 상봉한다. 그리고 금강산 육로 관광을 시작하자. 그리고 개성공단 설치하자. 개성공단 설치해서 잘 돌아가다가 전 정부가 이거를 어느 날 막았죠. 이거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었는데 핵 개발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래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받았고, 지금 이제 다시 좀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이게 되지 않을까 공부방 가야 돼요. 합니다. 자, 이렇게 1회는 봤고요. 1회 현대사는 하나, 둘, 세 문제 나왔네요. 현대 파트는. 자, 2019년 2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두 문제거든요. 두세 문제 나오네요. 현대사는. 자,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 새 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 형태가 만들어졌다. 내각 책임제죠.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그 헌법 개정이 통과되죠. 내각 책임제. 입헌군주제, 국무령 체제, 대통령 중심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2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1972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했다. 이게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통일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2년에는 통일의 어떤 원칙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 제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동북공정은요. 이거는 이제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고구려를 편입시키기 위한 왜곡이고요. 중국의 왜곡.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 때 북한을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을 열리게 만든다라는 정책이었고, 에치슨 선언은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1950년 1월에 한반도를 제외하고 극동 방위선을 어디로 설정했냐면 일본까지다. 여기까지가 미국이 책임진다. 그럼 여기는 모른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선언 때문에 뭐 6.25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 아니냐라는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있죠. 그래서 2019년 2회 때는 두 문제 나왔고요. 2020년 올해 4월 거는 자 먼저 여기는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억에 들어갈 사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거 뭡니까? 4.19 혁명이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 나왔던 게 요거거든요. 1987 영화의 배경이 됐던 6월 민주항쟁 1987년 10월 유신은 1972년 이거 자체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6월 민주항쟁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근데 요 답은 4.19 혁명이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승만이 하야했던 사건이죠. 자 내려가서 23번 기억에 들어갈 기관 재헌국회는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이라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용두사미격으로 반공 우선의 정책을 추구했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청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비변사는요 중종 때 임시기구로 세워졌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 권력기구가 된 거고 조선 총독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요. 통리기무화무는 1880년대 개항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개화 정책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24번이에요. 마지막이네요. 기억에 들어갈 사건 뭐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인천 상륙 작전으로서 서울을 되찾았다 라고 했을 때는 6.25 전쟁이 되겠죠. 베트남 전쟁은 1963년부터 우리가 한 1970년대 초반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이름으로 우리가 월남 파병을 했었습니다. 파병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때 뭐 고엽제 후유증도 있고 라이다이안이라고 국적이 좀 애매한 정체성이 애매한 그런 문제 2세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 홍범도는 많이 나왔어요. 홍범도 장군은 이제 김자진 장군 청산리 대첩도 나올 수 있다.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 때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대사는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항기 전까지 한 5문제,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한 5문제.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침략당한 건 1문제, 어떻게 저항했느냐가 4문제. 현대는 3문제 내지 2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년치를 다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 100점 맞으시고요. 검정고시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